세계 만방에서 이야기를 들어주실 많은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미에서 저를 누구보다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늘 쓰고 있는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하는 이 숫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를 알려면은 금오산 밑에 구미를 오시지 아니하고는 알 재주가 없다고 저는 단언코 이 전 세계를 향해서 선언을 합니다. 선서와 선언을 동시에 해요. 왜? 본디 태초의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거를 밝힌 사람은 잘 없으나 여러분들 고대의 그 모두 이 주역이라고 하는 역학을 좀 공부한 분들은 하도 낙서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도라는 말을 잘 모르고는 이 수의 기원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금세기 모든 이 식자들은 참 불행하게도 서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기는 아다시피 BC 캐가지고는 AD 캐가지고 저 BC는 저짝 서기 저짝으로 던져놓고, 네? AD는 보면은 이게 예수님이 난 날로부터 지금까지 나온 것이 서기로 지금 2007년인가 8년으로 안 돼 있습니까? 우리 역사가 2000 몇백 년밖에 안 됐다 이 얘기입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수학의 기원이 2000년밖에 안 됐다 이 말입니까? 거기 그리스나 에집트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서구의 저 사람들 철학자들이 만든 숫자인 줄 아십니까? 어째서 우리 이 민족은 그렇게도 생각이 부족한가 하는 안타까움을 항상 가슴으로 마음으로 싣고 저는 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살고 계시는 금오산 구미라는 말도 신라 때부터 지금까지 물론 역사적으로 변천에 내려오는 그 이름들이 많습니다. 언어도 그렇고 지명도 그렇고 모든 것은 역사적 변천을 안 겪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듯이. 그렇지만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는 단기 4340년, 내년 되면 1년 되는데 단기라고 하는 년이 벌써 이게 4000년, 우리가 흔히 반만년 가는데, 에? 반만년, 만년의 반이 5000년 아닙니까? 그래, 우리 역사가 5000년만 됐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오늘 여기서 구미를 설명하는 가운데 거북구자를 하나 설명하는데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여러분들 의식은 낯따라 들어가야 돼요. 서기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그 기원 가지고는 안 돼요. 2000몇 년이라는 역사 가지고 나를 따라갈 수가 없고, 지금으로부터 여러분들은 과거로 잠깐 여행을 해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BC 4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6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자 이 얘기입니다. 인도에는 베다라고는 이런 성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5만 년의 역사가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 이 수학의 기원도 다 따지면은 인도에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인도라고 하는 저 지명이 그냥 그게 스카몬이라는 어른이 나왔다는 걸로 인도라고 하는 건 세계 중심국이 된 걸로 아시지 마시고, 인도라고 하는 그 나라 이름이 생기게 된 거는 우연이 아니고 그러한 까닭이 있다는 것. 이 도장인자입니다. 인도, 법도도자입니다. 법도도. 이 법도도자가 뭐냐면 수학의 법도입니다. 기하학의 법도라요. 여러 가지 수리의 도를 도자라고 이랍니다. 수학적 논리나 수학적 이론을 세우지 않는 건 도라고 안 해요. 이 도자를 쓰질 않아요. 법도도자입니다. 법도도. 앞으로 법이라는 얘기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앞으로 있으므로 더 이상 나로서는 좋은 기회가 아니다 싶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우리 역사만 해도 벌써 4300년 역사를 훨씬 더 가지고 있는데 1600년, 2000년 역사를 가지고 뭐 이렇쿵 저렇쿵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도 모두 콧구멍에 숨이 수락에 들어가요. 지 조상의 뿌리도 모르는 이런 민족, 이런 사람 들고 얘기하는 천명일 이것도 어지가요, 어리석어. 지구상에 뭐 바보도 여러 가지라. 나 같은 바보가 있어. 유식한 바보. 무식한 바보도 이게 있고.
선생님 맞잖아. 이런 수가 어디 있어, 이런 수가 세상에. 이게 잘못이라. 우리 이러면 안 돼요. 가장 가슴 아픈 수학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얼마 전에 부산 내가 소방대학인가 그게 강의를 가가지고, 새로 집을 건사기 짓기 때문에 찾아봤어요. 본인의 눈에 서기가 보이고 단기가 안 보여요. 이 나라 어느 나라 민족인가 물었어요. 그 소방, 확장인가 한 양반한테. 이 나라가 어느 땅이고 어느 민족이냐 하는 애 물었습니다. 내가 종교적 이념이나 신념 가지고 모든 갈등과 이념과 그 어떤 이 사상의 대립을 내가 조장하자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원초적인 뿌리를 알고 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길로 가자면은 이걸 모르고는 안 되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사건이 있는 줄 압니까? 이놈의 집도 내가 조사 안 해봤지만 조사해보면 당연히 없을 거예요. 이놈의 나라가 이게 어디 저 서구에 저게 뭐라볼 지금도 싸고 있는 유대민족인지 어디 민족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모두 꿈 좀 깨서, 꿈 좀 깨요. 에? 미국의 16대 대통령 누구냐 하면 우리 손자가 링컨 가는데 할배 이름 쓰라 하면 몰라. 아따 잘됐다 그놈. 아따 잘됐다. 아이고 더러운 족속들 이거. 요새도 어제 며칠 시험 지옥을 아들이 치렀습니다. 시험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거 알려면은 저게 저 딸내미 저기 무릎대다. 왜 시험 칠 때가 되면 기온이 그렇게 찾아느냐고. 여러분이나 내가 더럽고 추하고 탁한 이런 의식이 아니고 뭔가 신선한 의식으로 머리를 깊이 조용한 데로 올리게 되면은 큰 높은 긴장으로 이렇게 이식의 건전한 긴장이 이렇게 이 지구상이나 내가 사는 공간에 사무치면 반드시 기온이 떨어져요. 냉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의 발전사를 보면은 지구에 보면은 지구도 이 적도가 있고 뭐가 있잖아. 그래서 인류 발전사를 보면은 38도 이상에서 모든 인류의 문화가 발달했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탕 통하는 거는 펄펄 끓는 열대지방에만 안 나와요. 인도가 이건 안 돼요. 큰 깨달음 대각하는 거는 뜨거운 지방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열로 펄펄펄 끓어야 돼요. 저처럼 이래. 에이? 미지근한 그릇이 어이구 오나가나 만날 골치 한번 밖에 나가나든지 서늘하든지. 그래 아들도 머리를 잔뜩 긴장하면 공기가 차가워져요. 그래서 유명한 양반이나 큰 사람이나 인류의 뭔가 큰 뜻을 가진 사람이 한 분 화를 내거나 한 분 좋은 생각을 가지면 인류의 모든 평화라든가 인류의 모든 삭막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자, 그건 거기고. 그래도 한 번쯤 이런 영감한테 이 얘기는 들어둬야 될 얘기라. 해도 너무 잘못했잖아. 맞잖아요. 에? 지금 저게 천안에 내 동생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독립기념관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서 난 대답을 안 했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독립기념관으로 하지 말라 했어요. 외놈의 그 전정, 그야말로 외놈의 전적들을 세우는 기다. 일본 아들 전적대에 지나지 않는 걸 너들 왜 하느냐? 당신들이 곤쳐라. 문화관으로 곤쳐라. 우리 조선은 문화관이든지 한국은 문화관이든 문화관으로 해라. 역사 유물의 어떤 문화관으로 만들어라. 왜 일본은 독립관이라고 했나? 독립기념관이라고 왜 했나? 언제 독립했는데 우리가? 언제 외놈들한테 항복을 받았는데? 이런 서글픈 민족과 서글픈 이런 이식을 가진 많은 유식한 양반들 앞에 내가 오늘 항변하는 거예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고. 있을 수 있는 얘기냐 말이지. 이렇게 나 영감 지금 만날 소리만 지르고 과만 지르고 난 꾸짖는다고 내 텔레비 안 보는 놈이 있다께. 보지 말아라 해줬으니까. 네가 손해보지 내가 손해보나. 조금이라도 의식이 깨있는 사람이라면 제 얘기를 참고해야 됩니다. 펄펄 끓는 적도에서 3세 재벌이 나왔어요. 뜨거운 지방에서 성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38도에서 우리가 오늘날 과학자들이 여기서 지금 인류 문화가 거의 지금 서구적으로 된 게 어디입니까? 그 머리들이 38도 이상에서 많이 나온 거는 냉해야 된다. 약간 냉해야 된다. 이 소리야. 너무 차도 저 시베리아 돼도 안 되지요. 그래서 사실은 머리가 시베리아 저쪽 사람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요, 달나라 간 것도 소련이 먼저 갔습니다. 미국 아들이 자꾸 저 아들 저게 보면, 고문
제주는 곰이하고 뭐 어떻다고. 참 머리 좋긴 좋은 민족이라, 저도. 서구란 나라가. 에? 지금 여기 뭐 화성 가고 금성 가는 거, 그 발상이 지금 벌써 소련에서 먼저 했던 기고, 광학무기도 벌써 소련에서 먼저 자기들이 과학 개발해가지고 이론적으로 해놨고, 돈이 없어서 그걸 미국한테 또 뺏겼어. 그래서 미국한테 다 뺏겼습니다. 우리 뭐 원자탄 몇 개 가지고 미국하고 도전하거나, 세계 전쟁하려고 하지 말아요, 바보 같은 짓. 이미 저게 최첨단 무기를 가진 저 일본, 저게 뭐라, 미국 같은 나라는 광학훈미 무기라는 걸 만들어서 딱 누르면은 여러분들 갖고 있는 전부 이게 전부 휴대폰이 폭탄이 돼.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가야 된 게. 그 연예기라 하지 나는. 좋다 그래. 여보 하다가 팡 하면 다 죽어. 여기에 과학을 좀 아는 사람 나한테 도전해 올 적에. 나는 그보다 더 한 것도 알아요. 전 세계에서 유명한 더 이상 없는 그런 유명한 어떤 과학무기든 뭐든 나한테 다 물어. 저들 숨기지 못해요. 암만 숨기든 난 다 봐요. 이건 비밀로 지금까지 비밀로 돼 있는데 약간 요즘 간접적으로 저것들을 설명합니다. 어쨌든 이걸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이 민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인도. 이건 우리말로 씨앗입니다. 씨앗. 씨앗. 에? 이거는 법도도 법. 법이란 말은 우리가 말한 나중에 법자 설명 잘 할게요. 모든 이 자연계와 우주계의 질서를 말해요. 에? 자연과 우주의 질서를 법이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씨앗 이 소리라. 인도란 말은. 여기서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이나 모든 언어나 여기 보면 여기서 다 나왔어요. 이래서 동으로 와가지고는 풍토 좋은 중국에서 발화해가지고 씨앗이 발화해가지고, 인도의 씨앗이 동으로 와가지고는 중국에서 발화해가지고 아시아에 여러 가지로 흩어져서 마침내 한국은 가지라. 이것을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꽃을 다 피웠어요. 동양 문화의 꽃은 일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내노란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도 부정 못해요. 왜? 일본의 학자들이 번역한 걸 지금도 배우고 있어. 우리 고전까지도. 지경이 이 지경입니다. 이게 뭔 지경인지 무인지경이라. 이래가지고 아들 시험 지역 만든 걸 내가 너무 괘씸해서 이 얘기를 해요. 뭐를 가르치자고 그렇게 어려운 관문을 만들어요. 잘 압니다. 나는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좋아요. 요새 그 하참 사춘기 때 미치고 까불고 돌아다니는 놈 시중에 풀어놓으면 이게 지금 미친 뭐 송아지 맹아지들 매로 이 세상이 시끄럽거든. 그래서 학교라는 지역을 갖다 신선한 지역에다 갖다 놓은 게 그게 학교라. 그것도 모르고 보내가지고 좋다고 좋은데 보내려고 또 뭐도 용어 어디 갔어. 공부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도에서 인도라는 히말라야 산에서 저 서구로 가서는 영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모두 꽃을 다 피웠어. 영국. 우리는 동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전부 다 피웠어. 이건 똑같은 섬나라인데 이게 아이러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우리 구미 얘기를 하다가 거북구자에 대한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내 얘기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북이라고 하는 거북구자가 어째서 인류 태초에 지금으로부터 BC 4500년 전에 신농복희라는 이 양반들 나오기 이전에 벌써 이것은 중국에 있었던 겁니다. 전에 내려오는 여러 가지 그 신화 가운데 그 신화 얘기 중에는 보면 신농복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흥으로 말하면은 인신우면 이랬거든. 몸은 사람 몸과 같은데 얼굴은 소였다고 이래요. 그 다음에 이 복희라는 양반은 사신인면이라 이랬거든. 몸은 뱀인데 얼굴은 사람이었다 이래요. 자, 나 이 얘기에서 여러분들과 나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음미해 봐야 될 큰 중대한 여기 사건이 하나 있어요. 왜 사건이라 하는가 들어봐요.
인류 문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숫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든 문화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글자까지도 전부 짐승한테서 배웠어. 짐승한테서 배우지 않은 걸 내가 본 게 없습니다. 이거 춤 같은 거 학춤이니까 학한테서 다 배운 기라. 또, 이 성악가들, 하는 거 있지? 이거, 새들 말이지, 한참, 그거, 발전기 때 말이지, 하는 거 봤지? 예. 글자도 세조자, 우리 새에서 배웠다고, 그거 천자문 하면 아야. 글자도, 우리 한문도. 상형 문자를 쓰게 된 것도 새의 발자국 이러는 걸 보고,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기 시작했다 하는 얘기가 모든 글자의 시원이라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어째서 우리가 심성한테서 안 배운 거 없는데 딱 세 가지는 안 배워요. 뭐가 세 가지냐? 병 고치는 거. 심성은 뇌가병은 안 먹어서 곤치요. 외가병은 혓바닥으로 핥아서 다 곤치요. 핥아서 다 곤치요. 인간은 뇌가병은 쭉쭉 그만 묵판진매로 거리 가이고 조지고, 외가병은 막 갔다가 자방돌로 박아가지고 조지고. 이 얘기에 우리 지구상에 가득한 그 내노라는 큰 병원에 있는 양반들은 유감이 생길 겁니다. 그렇지만 당신들 가슴을 오늘 얹고 집에 가서 잠자보면 내 얘기가 맞아요. 지금부터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반성 좀 하세요. 지금 많은 깨어있는 양반들이 지구상에 많습니다. 그 말을 깨어있다는 건 뭔 소리냐? 이게 아니라고 지금 양심 고백을 하는 이사들도, 유명한 의학 박사들도 지금 지구상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용기 있는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지. 왜 바른 말 못해? 곧 죽어도 아니라 해야지. 또 하나, 아들 교육 방법. 짐승은 어제 아래가 쭉 미기다가 딱 지 밥 찾아 먹을 때쯤 되면 콱 물을 뜯어버리지. 왜 아새끼 30살 40살까지 그걸 걱정하고 살지? 왜 아자식 그 장가 못 갔니 어쩌니 해가지고 왜 모두 이랬는데? 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시오? 서구에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많이 그 짐승한테 배우고 있어요. 19살인가 20살 넘으면은 자식과 뭔가 연을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남는 재산은 우리 매로 새끼한테 주려고 안 그래요? 국가에다 하는 애요. 한술 더 떠가지고 부인하고 그런 말이야. 한술 더 떠가지고 시집간 지져봐도 돈 줘야 된대요. 유감 있거든 나한테 도전하라 이게 누구든지. 왜 국가에 남는 건 보내가지고 말이요. 다 보내서 그걸 인류의 묵지사회에 쓰면 될 거예요. 국가가. 왜 그러면 저 모르겠어도 내 서울 양반들 내가 미운 게 왜 미우냐. 서울에 하면 길바닥에 가보라고. 노숙자가 얼마나 많은가. 저들은 30평 40평짜리 20억 30억 하는 자리 집에 살고 그 높은 데 빌딩에 그 좋은 고등 가서 이 집에 살면서 그 밑에 그 춥고 배고픈 놈 떠는 거 안 보인다 이 말이라. 다 밟아 죽을 인간들. 천하 못 쓸 인간들. 못 써요. 유감 있거든 나한테 도전해 또.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안 배우는 게 있어요. 병 고치는 것부터 아들 교육 방법부터. 그 다음에 새나 짐승이 뱀 같은 그 구리가 농사 짓는 거 봤어? 날파리가 농사 짓는 거 봤어? 구미가 두더지가 농사 짓는 거 봤느냐 말이야. 그럼 굶어 죽은 거 봤나? 에? 왜 이렇게 유능하고 유식하고 이렇게 유능한 양반들이 굶어 죽을까봐 그래 더 축적 못해서 발광을 하시는데 박수 좀 쳐! 뭘. 5살 먹은 어느 참 깨달은 성자가 5살 먹은 그야말로 동자가 법동자가 시를 시가 할 수 있어.
네? 이게 나중에 선생님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참 그 잘 밝혔어요. 저 풀숲에 누우자는 누워있는 저 구리는 일하지 않는다. 저 창공을 나르는 새는 일하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일하려고 몸부림치는가? 가만히 있어도 우주 대자연은 모든 것을 다 갖다 제공하는데. 살아봤지만은 선생님, 우리가 요렇게 저렇게 살라고 용서가지고 잘 됐어? 그런 대로 저런 대로 되어지는 대로 어쩌다 보니 요지경까지 왔지. 아니라? 또 박수 쳐. 이러한 지혜를 옛날 선인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한테 설파를 했는데, 사실은 오늘 이야기가 이상하게 너무 철학적으로 들어가서 그랬는데, 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가 하면, 먼저 우리들 옆에 자연에 있는 풍광에 대한 것, 옛날 고서에 나오는 고화에 나오는 이 그림을 얘기하려고 했어, 사실은. 다음 얘기하기로 하고 약속대로 오늘 거북이로 들어가 봅시다.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라도 좀 알아야 돼요. 에? 수가 하나 둘 서희가 어떻게 나왔는가? 에? 이게 이상하게도 거북이한테 나왔는데, 신농복희라는 양반이 그 옛날 전설에 보면은 이 물난리가 나가지고 지구상에 말이야. 이 처음에 이 바다가, 이 지구가 생겨가지고 바다 생길 때 500년 동안 비가 내렸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500년 동안 빗방울이 하나가 말이야. 수레바퀴만 했다 하니까 우린 들도 못해요. 이렇게 500년간 쏟아져가 가다 놓은 게 저기 바다래요. 그러다 보니 중국은 아다시피 그 항하강 유역에서 모든 역사는, 민족의 역사는 강에서 나일 강이니 무슨 강이 강에서 시작하잖아. 그렇잖아. 이 강의 역사를 이것도 여러분들은 대충 좀 짐작해놔야 돼요. 아들한테 대충 좀 가르쳐줘야 돼요. 이 세상에 사람의 크는 순서는 연령에 따라 다른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종자가 자라가 꽃을 피우는 것도 그 시절과 계절이 있고 그 하나의 어떤 결실의 단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수행에 있어서도 처음에 뭔지 모르게 발심을 해가지고 조금 올라가서 계행을 지키고 마침내 수행을 해서 마침내 영혼은 꽃을 피운 게 깨달음인데 여기엔 모든 게 절차와 시절의 인연이 있다 이 소리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를 하나 착각을 하고 있는가? 큰 대착각이 빠진 게 뭐냐면은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걸 다 잊어버리고 사는 이런 거, 때가 있다 하는 거. 때가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운명론에서 너 언제 가면 너 잘 되겠다 이런 소리를 잘 하는데 이것도 그 사람의 시절을 말씀한 하나의 예언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이 태초에 이 신농복희라는 양반이 무슨 정치적으로 뭐를 먼저 신경을 썼느냐 하면은 머리에다가 이 매산자 간을 쓴 이유가 아까 이제 전번에 말씀드린 매산자 이 산자 이거 의미가 뭐냐 하면 옛날 임금들은 정치 철학이 뭐냐 했을 때 먼저 치산이라 치산. 산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대요. 산을 다스릴 줄 안다는 거는 산의 나무를 가꾸고 지금 자연의 훼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기라요. 아까 우리가 지금 큰 문화병이 뭐냐 하면은 자연스럽게 사는 이런 공부를 전혀 안 한다 이 말이지. 아까 자연스럽게 사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 겨울에 짐승한테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양발 너무 신고 옷 많이 입으면 안 돼요. 아랫돌이. 발을 차게 하면은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감기 몸살을 몰라요. 날라다니는 짐승은 감기 몸살을 안 합니다. 발을 빌어먹는 거지가 감기 몸살 캑캑 해가서 기침 콕 찔찔 흘리고 바보들은 사람 봤어? 우리 군대 갔지만은 60만 대군이 그게 만약에 겨울에 추워서 감기 걸린다면은 지구상에 있는 감기약이 모지래요. 그런데 군대 가봤지만은 군대에서 봤잖아. 그럼 켈렉켈렉 하는 기침만 넣으면 저 집구석에 갔다 왔다고. 어? 휴가 갔다 온 놈이 와서 켈렉거리요. 저 짐승들이 만약에 감기가 걸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상상해봤어? 요즘 사스병이니 뭐니 짐승에 여러 가지 이상한 짓을 모두 인간들이 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내비두질 않아서 그렇다 이 말이라. 짐승을 가다 미기고 하는 과정에서 온갖 병이 다 오고 사스병 같은 이상한 바이러스가 생겼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이 전부 자연을 순사하는 법이고 옛날 임금들이 쓰고 있는 옛날 고대 그림을 이렇게 봤을 때도 이걸
벼슬을 상징하는 어떤 계급의 계의를 말한 어떤 계급장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 소리라. 산을 어떻게 숭상했느냐를 알아라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산을 과연 숭상했느냐 했을 때는 이 파괴적인 논리, 이 세상을 모든 정복하라는 정복자적인 근성, 투쟁의 근성이 지금 오늘날 자연은 일만큼 훼손하고 말았거든 결국은. 그래도 우리 남한에는 이북에 보니까 뭐 나무 없을 때도 텔레비 잠깐 나오는 거 본게 뗄감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양반들이 두 번째 정신, 그야말로 신경을 써가지고 다스린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왕들 이렇게 왕들이 이래 뭐 앞에 관대 이래 했는데 보니까 용이 있고 뭐 바다가 있고 이런 거 봤지요? 네? 이게 치수라. 치산치수라. 치수. 그 다음에는 물을 다스리는 법을 이 양반들이 배웠다. 임금들은 이게 기본이라. 이게. 여기에 사의 용왕을 그리고 사의 바닷물을 그렸다 이 말이야. 물을 다스리는 걸 상징해서. 이 물의 크기 순서도 여러분들은 이게 내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두시라 이라. 우리 몸에서 땀이 쫄쫄쫄 나와가지고 이게 안으로 들어가서 흐르면은 마침내 오줌이 돼서 나오는 것 같이. 우리 몸에도 바다와 이 우주의 자연계와 똑같은 형상으로 우리 생체학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생겼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촌에 이래 가면은 겨울물 가는 개자 있어, 개울. 요걸 저걸해서 물이 쫄쫄쫄 나오지. 여기 여러 개 개들이 자꾸 모이면 뭐가 돼요? 내가 되지. 조금 큰 내가 되지. 내물이 자꾸 모이면 뭐가 돼요? 강이 되지. 그렇지? 강. 강이 자꾸 모이면 뭐가 돼요? 물 하자 하가 돼요. 하가 다 모이면 뭐가 되느냐? 해가 돼요. 해바다. 해가 돼요. 이게 물의 크기 순서라. 1, 2, 3, 4, 5. 개, 천, 강, 하, 해라고 하는 것은 물의 크기 순서라는 걸 이게 잘 들어두시라는 것.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동네 가서 이사를 가서 살다 보면은 쌈개사 이럴 때 개자 저기 붙어요. 네? 무슨 개천, 무슨 천 하는 데가 있고. 네? 중국에 가면 항하강이 하는 뭐냐면 바다 되기 전에 하를 모든 강화가 모인 걸 하라고 하거든. 네? 그래서 하회와 같은 은혜 이랬을 때는 큰 은혜를 반드시 하자 쓰고 바다 하자 써요. 왜냐하면은 바닷물은 처음부터 반드시 이 민물, 우리가 말하는 민물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더럽고 부정한 것을 여과시키는 과정이 어디서 하느냐? 바다와 하가 만나는 지점이라. 부산으로 말하면은 하단이지. 저 중국에 지금 있는 항하강 역시도 하가 거기 바다와 접할 때는 한없이 민물과 썰물이 밀고 땡기고 밀고 정화를 해가지고 마침내 맑고 청정을 받아들이고 부정한 건 다 밀어내요. 이와 같은 현상이 여러분 몸이나 내 몸 생체 속에는 그대로 지금 되고 있다 이 얘기라. 그게 뭔 얘기냐? 여러분들 어디 가면은 나쁜 피가 내 몸에 있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랬는데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내 몸에 나쁜 피나 나쁜 독은 잠시도 있을 수가 없어. 반드시 밀어내요. 그것이 이런 데 나오면 종기도 되고 더 큰 거는 이 안에 들어가서 생기버리면 무슨 이런 종양도 되고 에? 안 그러면 소대변으로 내보내고. 그래서 우리 몸에는 저 바다자 드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 이런 불가사의가 우리가 쉽게 보는 이 우주의 자연계에 있는 것이 내 몸에 그대로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설명한 얘기가 되니까 오늘 집에 가서 어디 가서 혈액순환 잘 안 되니 지금 피를 자꾸 주워 뻗는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에? 뭐가 내 몸에 나쁜 피가 있어 이런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돼. 나쁜 피는 있을 수 없어. 왜냐하면 내 몸에 피가 여기 있는 피가 여기서 돌아와서 8분 만에 안 오면은 전부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탈이 나고 아프고 쑤시고 아파서 딴 데로 밀어내요. 이렇게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무의식 가운데서 이렇게 자연의 순리를 지키는데 이런 자연의 순리가 우리 생체계에 이렇게 일어난 현상을 우주 바깥으로 이 자연계에다가 숭상했던 여기 정치 철학이 옛날 고대 정치 철학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관이고 뭐고 이런 만들 때
산을 잘 다스리는 건 산을 왜 다스려야 되는가 상상해 보시라고. 응? 상상해 보시라고. 산을 왜 잘 다스려야 되는가. 여러분들 지금 이 금오산에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이 거북구자에서 숫자 나오는 얘기는 오늘 이 시간에는 다 할 수 없는 또 불행한 사건일 수도 있는데 이건 사건이 아니라 어쩌면 경사스러운 이야기가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있는 금오산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이 금오라고 하는 이 말은 태초에 이 우주가 생기기 이전에 우주의 자기장이라는 게 있었다. 이 자기장 가운데서 시작하는 이 구미의 역사는 그 밑에 하필이면은 이 거북구자가 써가지고 거북구자의 수리가 나온다. 이 거북구자 수리를 얘기하자 보니까 신농복희가 나오고 신농복희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4500년, BC 4500년, 6500년 전 역사 얘기다. 이것은 기록으로는 옛날 황제 내경 소문역조 그 이전에 모두 기록이 있는데 역사적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서는 우리 동양 기록으로서는 고전으로서는 황제의 내경 소문영초라는 경이 있어요. 거기 이 한의학에서 배우고 있는 친구학의 그 기본 교과서가 되고 있으나 그 안에 보면은 이 화도라고 하는 낙서 얘기를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전혀 이 세상의 술이나 이런 물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신농이나 복희가 자기들이 이 관을 쓰고 가슴에다가 이 사의 용궁을 자기들이 가슴에 품고 뭐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역사 얘기를 지금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이 거북이를 지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잘 보면은 분명히 이게 각이 이렇게 육각인가 얼마 이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각이 돼 있어요. 돼 있고 이 꼬리가 돼 있고 이 양쪽에 바리가 있고 이거 잘 봐야 됩니다. 태초에 이 신농복희라는 양반이 중국 한화강에서 그 물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축대를 이렇게 쌓고 방천을 하고 말하자면 수리시설을 했던가 봐요. 하다 보니 신기한 거북이 한 마리가 나왔다 이래요. 그 거북이 뚜껑을 자기들이 보니까 희한하게도 똥구멍이 있는 여기 꼬리 여기에는 점이 하나가 있더래요. 또 머리 있는 쪽에 보니까 점이 여기 2개가 있더랍니다. 지금 숫자가 어떻게 생기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짝에 오른쪽을 보니까 동그란 게 3개 점이 있더래요. 그 다음에 좌측을 보니까 4개가 있더랍니다. 복판을 보니까 신기하게도 5개가 요래 있더래요. 이것을 신농복희라는 때 와가지고 복희가 이것을 집에 와서 숫자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네? 요건 보니까 1. 네? 봐, 이게 다시 표를 만들면 이렇습니다. 십자표를 하나 만들어 보면은 복판에는 5가 붙고 5. 여기에는 하나가 붙고 위에는 2이 붙고 이 짝에는 3이 붙고 이 좌측에는 4이 붙었다. 자, 지금부터 잘 봐야 돼요. 1, 2, 3, 4라고 하는 거는 요 4, 5라는 수를 요거를 기수 이랍니다. 이것이 모든 수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사주 보는 사람이나 운명학을 점칠 때 여러분 생년월일을 봅니다. 생년월일의 숫자가 생일이 1, 2, 3, 4, 5까지를 기본이기 때문에 1, 2, 3, 4, 5회까지 난 사람은 자기 운명이 어째도 조금도 변할래야 변할 수 없어. 타고난 운명으로 딱 점을 쳐요. 변할 수 없는 운명으로 이걸 기수이래. 기본수라 이래. 기수라 이랍니다. 그 다음에 자, 요 5하고 요로 이 십자가 더하기 표지. 오늘 뭐를 여러분들 아는 시간이 됐는가 하면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하는 게 저게 어디 저 어디 에집트나 그리스나 옛날 저 서양의 서구의 철학자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게 하도낙서 펴라요. 지금부터 더하기는 뭐라고? 더하면 얼마나요? 5를 더하면 얼마나? 옳지. 이제 잘하네. 똑똑하네. 요는 7 되지? 7. 6, 7. 자, 요 더하면 8 되지? 요 더하면 옳지. 똑똑해요. 자, 이래서 수는 9밖에 없는데 이걸 구하는 것도 거북이 뚜껑의 수가 9개가 돼요.
기가 막힌 사건이 지금 하나, 기가 막힌 역사적 사건이 하나 여기 일어납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 민족 사회에는 이 이상 더 큰 사건이 없습니다. 자, 봅시다. 구미에서 그것도 상몰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인류가 월등한 인물이 하나 난 사람을 머리 꼭대기에서 났다 이래서 윗상자 트럭모자에다가 상모생이랍니다. 상모에서 나온 양반이 516을 일으켜가지고 인류 역사를 변천시킨다. 지금 이 얘기를 그냥 내가 숫자로 푸는 얘기가 아니고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는 한비전인이 옛날에 그 고대로 전해 내려오는 정감록이니 많은 비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비결의 얘기는 얼마나 우리 민족이 슬프고 역사에 침탈 많은 역사적으로 본다면 전쟁 역사를 빼고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하도 이 비애와 슬픔에 젖은 가난한 백성들이 항상 이상으로 품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구세주는 우리가 말한 부처이거나 우리가 말한 저런 예수 같은 양반이나 우리가 말한 깨달은 사람이 아니고 인류를 배부르게 먹고 좀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인류의 이상의 꿈이 이조인의 꿈의 이상의 형이 누구냐? 배불리 믿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구세주를 바랬던 겁니다. 그 구세주가 어떻게 나온다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비전이라든가 옛날에 고전에 내려오는 전해지는 전설을 말하자면 정강로 같은 예언서에 의하면 만약에 하천지수에 동남방에서 금성과 목성이 서울에 올라올 것이다. 금성은 종필씨가 하필이면 서쪽에서 갔어. 남쪽에서 목성이 갔어. 금성과 목성이 장안에 올 것이다. 이 사람은 외자도 오랑캐도 아니니 미워하거나 배척하지 말아라. 이거는 거기 있는 전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남에는 이렇게 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가 푸른 겁니다. 아마 예언선을 깊이 연구한 고고학자들은 내 얘기에 오늘 귀가 번쩍 하실 겁니다. 서남방에서 금성과 목성이 들어올 것이다. 바깥 목성 아니라고요. 이자는 외자도 오랑캐도 아니요. 한동안에는 그 오랑캐라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또 외놈하고 좀 일한다고 그 외놈이라고 얼마나 모두 욕을 했습니까? 남방에서 금뱀이 서울의 장안에 온 그때가 가장 좋은 시절이 될 것이다 이랬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박정희 대통령 저러는 띠가 정사성 뱀띠라요.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알았습니다. 거른이 나올 때가 가장 좋은 시절이고 거른이 그분을 갖다 미워하거나 죽이지 말았겠는데 이 이상한 이런 우리에게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이 얘기를 내가 지금 밝히니까 아까 내가 큰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하도 낙서를 공부하지 않는 사람 같으면 금이라는 말이 금이라고 하는 것만은 우주의 자기장이요. 이거는 금이라고 하는 건 금은 우리가 아는 금덩어리 아닙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신비롭고 보석이 아닙니까? 보배로운 사람. 보배로운 사람이 금이라는 데서 나온다. 어떻게 나오느냐? 516으로 나온다 하는 이 사실까지도 이 거북이 뚜껑에서 밝혀져 있다 이 말이라요. 다행인지 나로서는 참 불행인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 땅에 여기 와가지고 구미 와서 내가 얼마 전에 그 참배하러 갔습니다. 각하. 옛날에 나는 그거는 참호장 차를 몰았습니다. 나는 군대에 있을 때 나도 높은 산 차를 끌었어요. 그 가서 뭐 적으라 해서 적을 때 이렇게 적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부이시고 나라의 아버지시고 소생의 종교입니다 이랬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의 아버지고 이 나라의 나의 개인적인 종교란 말은 오직 나는
조국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나의 종교가 그렇습니다. 나는 편하게 살라 그러면요, 치부 돈 벌러가지고 남처럼 시야당 끓이고 살라 그러면 도둑놈 사기꾼, 저게 이상한 있잖아. 사이비 교주 되려고 하면 나는 0.5초 내려됩니다. 아는 사람 다 아는 사실이래요. 거짓말은 진실이에요. 말 잘하지, 글 잘하지, 뭐 사주 잘 보지, 건상 잘 보지. 글 잘 쓰지. 그냥 글 잘 쓰는 줄 알아. 그리면 또 얼마나 잘 그리노? 또 나는 요술도 합니다. 내가 재주를 안 부릴 뿐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은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나는 안 되는 걸 된다 소리 하는 사람도 아니려니와. 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살다 가고 싶어요. 그 어른처럼.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상 그런 좋은 소성이 없어요. 정말 이 나라에 그런 분들이 한 한 분만 더 계시도 우리 민족은 역사는 달라져요. 어쩌자고 이 모양입니까 이 나라가. 이게 또 정치 발언이 돼서 우리 유사장 붙들려 갈는지 몰라도 어쩌든지 우리 민족의 거룩하고 훌륭한 양반을 우리 존경하고 칭찬하고 찬양하고 그런 양반의 정신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개인의 사상과 이념과 자기의 신념이라든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갖다가 불행하게 해서 되느냐 이 말이지. 그러므로 구미라는 말, 속된 말로 그냥 풀자면은 뭔 소리냐 하면은 천년만년 후에 이랬는데 신라 때부터 천년만년 내가 아는 한 그 어른은 저 신라 때 태초에 그 여기 모래장자 옆에 그 숨어서 살한 대사가 무슨 대사입니까? 그런 양반들이 와서 뭐라 한 줄 압니까? 나는 이 말세에 나가서 기둥이 되고 내가 석가래는 안 되고 난 기둥이 되리라. 내가 그야말로 용마루가 되리라. 이런 연서가 바로 그때서 계속하면 천년 후사가 되기 때문에 거북이 꼴이란 말은 천년 후에 이 소리입니다. 그러나 철학적으로 밝히면 바로 이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지금 다음에 내가 또 시간에 이 말씀드릴 때 숫자에 대한 얘기는 1, 2회 강의로는 다 못 끝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는 수학의 공식에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가 오늘 여기서 거북이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내가 꼭 밝히고 다른 이야기 주제로 넘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몇 회가 걸리든지 여기 모두 참석해 주시는 분들은 항상 여기 와서 나를 좀 박수라도 쳐줘야 내가 여기 가서 얘기라도 할 만하지. 나이 70이라 내가 이래도. 나이 먹은 게 내가 무슨 걸려고 이래서 이런 이쁜 얼굴들이 와서 좋다고 해야 또 나도 벙 떠가고 이래.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제식 훈련할 때 앞으로 갓 이래거든. 맞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하지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들 학교 수학자들이 십진법이라면은 십진법이 뭐냐 물으면은요. 참 얼마나 무슨 얘기 하느냐 하면은 아홉하고 이제 공단인 기래요. 열 하는 거 그게 십진법이래요.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어. 지금도 어떤 수학자도 공의 의미를 모릅니다. 십진법이란 여러분들이나 내가 제식 훈련 때 앞으로 갓 했을 때 하나 둘 서이 너희 하나 둘 서이 너희 더 해봐 얼마나 하나 둘 서이 너희 자 하나 둘 서이 너희들 하면 몇 개가 돼요? 열이 되지 맞아요? 하나 둘 서이 너희들 하면 꼭 열이 돼요. 이게 십진법이라. 숫자에는 6, 7, 8, 9 하는 말이 없어. 그래서 십진법에서는 9 하는 말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가되려면 하나 둘 서이 너희 5, 6, 7, 8, 9 하는 말이 없다니까. 이것이 지금 방금 얘기한 이 십진법의 미묘한 뜻이 이 미묘한 뜻이 오늘날 이 모든 우주의 어떤 신비의 신비를 펴는 기본 이치가 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성수, 기수, 성수란 말이 있는데 성자는 성수란 말은 붙어서 됐다 이 말이야. 성수. 성수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걸 만나서 됐다 이래서 우수라고 돼요. 그런데 자 지금부터 볼까 1, 6이 더가 함께 이래 되고
숫자가 이렇게 나왔지. 열이 되는 이치가 없잖아. 없는 것은 십진법에서만 나와요. 이게 하나 둘 서희 너희 더하면 된다 이래서 그 이치가 거북이라는 데서 구자에서 나왔으므로 옛날 태초의 모든 제왕들이 거북이를 신으로 모셨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라는 양반이 자기 거북이 비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초날에서 자기를 제왕으로 하나의 대신으로 모시고자 하니까 그 찾아온 대신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보내요. 내 자네들한테 한 개만 묻겠다. 저 땅을 기댕기는 거북이가 당신들 신전에 앉아가지고 향내를 맡아가면서 그 밥으로도 먹고 있겠는가? 에이? 아니면은 저 징컬밭을 기고 다니는 거북이가 되기를 원하겠는가? 죽은 사람들의 신전에 가서 나는 이 나무 잎에나 짊어지고 있을 내가 동물이 있겠는가?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저도 개인적으로 신선하게 살고 남보다 좀 편하게 돈 벌어서 흥청거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참으로 알기 때문에 기어다니는 한 마리 거북이가 될지언정 보살님들한테 대우받고 존경받고 궁디치 들고 절받는 그러한 귀신 사입이 족속은 내가 안 되겠나이다 하는 얘기로 오늘 이 이야기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길 약속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